15. 먼저 좋은 피드백을 주어라. 휘트니 커밍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자 배우, 작가, 제작자이다. 이 책에서 내가 그녀를 소개하는 이유는 휘트니스가 셀럽이어서가 아니다. 중독과 우울증, 트라우마, 낮은 자존감 등등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상처 치유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내 삶이 먼저 있어야 한다. 휘트니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쩔쩔매고 완벽주의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바닥을 치는 자존감을 불러왔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지 못하면 어쩌지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배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절로 탄식이 나왔다. 아, 정말로 내 삶은 어디로 간 걸까? 긴 한숨을 쉬고 나자 천천히 한 생각이 떠올랐다. 맞아, 내가 먼저야. 내가 재밌어야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를 만들든지 할 거 아닌가. 우리는 늘 벤치마킹할 대상을 찾는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고 피카소나 고흐의 그림을 보며 화가의 꿈을 키운다. 누군가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삶과 상상력을 본뜬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는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의 모방이다. 휘트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타인의 삶을 벤치마킹하는데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속 타인의 코미디를 완벽하게 흉내내려고만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그러니 관객들은 내 코미디를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혹평한 것이다. 내 드라마, 내 코미디를 하려면 아무도 모르는 내 삶을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생겼다. 그런데 정작 주위를 둘러보니 어디에도 내 삶이 없었다. 내 삶을 먼저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천천히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다. 모든 생각의 맨 첫자리에 나를 놓기 시작하면서 휘트니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대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진리를 얻었다. 상대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다는 사실 또한 배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휘트니는 자신의 왼팔에 보일 듯 말 듯 하얀 잉크로 투명하게 I love you 라는 문신을 새겨 놓을 줄도 알았다.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치료와 상담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를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첫인사를 나누기 전에 속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이면 거짓말처럼 대화가 훨씬 좋아졌다. 이는 자존감 회복에도 강력한 방법이다. 자, 어디 나를 웃겨보시지 라는 표정을 짓고 있던 상대가 예상치 못한 나의 사랑한다는 고백에 당혹해하다가 점점 따뜻한 미소로 반응하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던 관계요 코미디였다.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반응과 피드백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우울과 불안에 휩싸인다. 이를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마리아처럼 먼저 따뜻하고 평화로운 피드백을 상대에게 건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타인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삶을 사는 지혜이다. 휘트니는 브레네 브라운의 지혜를 빌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연약함과 취약함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다. 상대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서이고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남들의 모습을
파고들고 판단하는 데만 열중하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입는다. 마음껏 부드러움과 연약함, 취약함을 드러내라.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마음을 연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더 활짝 마음을 연다. 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타인을 따뜻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16.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져라. 조코 윌링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근육질에다가 체중이 100kg을 넘는다. 브라질 주짓수 검은띠이고 대련할 때마다 네이비실 대원 20명 정도 무릎 꿇린다. 특수정보 분야의 전설적인 존재이고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를 꿰뚫어 본다. 그와의 인터뷰 소식이 알려지자 그야말로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커는 20년 동안 미 해군 소속으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특수 부대인 실 팀 3 테스크 유닛 브루저를 지휘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서부 실팀의 훈련 담당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사실적인 전투 훈련을 관하고 실행했다. 해군에서 은퇴한 후 리더십 및 매니지먼트 컨설팅 기업 에셸론 프론트를 설립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익스트림 오너십을 공동 집필했다. 규율이 곧 자유이다. 그의 신조를 묻자 간단히 답이 돌아왔다. 규율이 곧 자유다. 이상할이 많지 이 말이 마음에 다가왔다. 자유의지를 드높이고 성과를 끌어올리려면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이제 뭘 해야 하지? 아침으로 뭘 먹지? 등을 고민하는 건 오히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면서 규칙적인 계획이 더 많은 자유와 성취를 안겨준다. 규칙과 통제가 있어야 주체성과 자유가 더 크게 느껴진다. 조커는 추가 설명한다. 경제적인 자유이건 더 많은 자유시간이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이건 간에 삶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규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둘은 하나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이비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 둘은 하나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메시지이다. 예비책 대안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이다. 계획이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남는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를 잃으면 망한다. 이는 프란츠 카프카의 있지 않은 데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있는 데 필요로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우리는 하나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가 고장나서 전체가 멈춰버리는 일은 늘 생겨난다.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져라.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지면 된다. 조커의 이 말은 팟캐스트 팀 페리스 쇼의 애청자 중 한 명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조커의 말을 듣는 순간 힘겨웠던 마약 중독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다.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지면 된다는 말에는 가슴에 와닿는 단순한 진리가 들어있다.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강해지겠다는 결심을 뜻한다. 따라서 다음 결정부터 곧바로 강해질 수 있다. 디저트를 거부하기가 힘든가? 강해져라. 그 결정부터 시작해 강해지면 된다. 숨이 찬가? 그래도 계단을 이용하라.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간다. 시작점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다. 강해지고 싶으면 강해지면 된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라. 조코가 실 태스크 유닛의 지휘관이었을 때의 일이다. 미 해군 준장이 태스크 유닛의 지휘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해군 준장은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던졌다.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가? 일선 지휘관들이 차례로 답을 했다. 곧 겨울인데 당장 새 군화가 필요합니다. 사막훈련 시설에는 인터넷이 없어 병사들이 외로워합니다. 와이파이가 절실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할 때 헬리콥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윽고 조커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답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런 답을 한 게 아니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세계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신념에 따르면 새 군화, 와이파이, 헬리콥터 요청은 지원이 아니라 불평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니까 서둘러 머리를 짜낸 것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반드시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내가 진짜 소원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들어준다. 34년 동안 미 육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역한 사성장군 스탠 맥크리스탈 또한 이렇게 말했다.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려면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몰아세워야 한다. 그러면 내면의 더 큰 깊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집단에 합류하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수록 사명감은 더욱 강해진다. 조코의 나는 괜찮다라는 말은 매우 위력적이다. 곳곳에 놓인 장애물들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주면서 더 큰 목표로 전진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 조코는 늦어도 새벽 4시 35분에는 일어난다. 적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심리적인 승리감이 좋아서이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자신의 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한다. 군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적의 모습이 들어있다. 그는 한 손에는 기관총을 또 다른 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곧 마주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침대에서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진다. 내 팟캐스트 방송의 많은 청취자가 조커의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들의 트위터에는 0445클럽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4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는 수많은 손목시계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조코와의 인터뷰 방송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지지와 힘을 얻고 있다. 인터뷰가 있던 날 조코는 우리 집에서 하루 묵었다. 이튿날 아침 8시 함께 묵었던 내 여자친구가 나를 깨우며 말했다. 조코는 벌써부터 일어나 4시간째 책을 읽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해? 조코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내가 30살에야 수영을 배웠다고 말했을 때이다. 며칠 후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책에 나를 넣어줘서 고마워요. 언젠가는 은혜를 갚도록 하죠. 손을 뒤로 가게 묶고 발도 묶은 상태에서 헤엄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거요. 강해지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이다. 강해져야 한다. 17. 새로운 미래를 여는 디킨스 프로세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을 차례로 만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니 로빈스는 이에 차관해 디킨스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내 친구 나빈 투카람은 자신이 몇 번이나 $100만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디킨스 프로세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 그는 내게 다른 건 몰라도 디킨스 프로세스는 절대 놓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디킨스 프로세스는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 두세 가지를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각 단계마다 토니 로빈스가 도움을 주는데 참가자들은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거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과거의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가? 그 믿음들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잃었는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현재의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1년, 3년, 5년, 10년 후에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와우, 이 방법은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강력하다.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면서도 어째서 담배를 계속 피울까? 아마 그들은 지금껏 담배를 피웠지만 별일 없었잖아? 라거나 영화배우 조지 번스도 시가를 즐기면서 102세까지 살았잖아? 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에 그들은 어떻게든 법칙의 예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과거에도 괜찮았으니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한다. 바로 이 방식으로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결국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훗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알게 된다. 우리는 언제 고통을 느낄까? 뭔가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다. 필요는 하지만 변화란 늘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고치고 바꾸기보다는 문제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대로 그냥 옮겨간다. 과거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디킨스 프로세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토니 로빈스는 수천 명이 모여든 자리에서 그들이 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털어놓도록 이끈다. 밤새 기침하면서 폐암에 대한 불안으로 벌벌 떨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구강암에 걸려 혓바닥을 절반 이상 잘라내야 하는 미래의 모습 앞에 직면하게 만든다. 사실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악착같이 믿고 싶었던 것들의 민낯을 마주한 수백 수천 명의 청중은 눈물을 흘린다. 그런 다음 토니 로빈스의 코칭에 따라 자신을 결코 파괴하지 않을 진짜 믿음을 만들어낸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내가 갖고 있던 오랜 믿음 중 하나는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불행해진다 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몹시 불안했다. 잠시도 일을 손에 놓지 않는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불행해지지 않을 터였다. 토니는 일중독이 된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었다. 언제나 화가 나 있는 듯한 내 표정, 슬금슬금 내 눈치를 살피는 동료들, 가장 최근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 박혀있는 2년 전 날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없는 일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캄캄한 사무실 안에서 홀로 늙어가며 서류 더미를 뒤지는 내 미래의 모습. 결론은 분명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불행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절대로 행복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값진 새로운 믿음을 얻었다. 잠깐만 내려놓아도 행복해진다. 디킨스 프로세스를 글로 설명하려니 어쩐지 시시한 느낌이다. 하지만 디킨스 프로세스를 삶에 적용시키면 3, 4주 안에 당신은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약 1년이 지나면 디킨스 프로세스가 당신 삶에서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목표 추구를 잠시 멈추고 긴 호스에 꼬인 부분을 찾아보라.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마이크 버비글리아는 카메라 앞에서나 밖에서나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다. 연극과 영화, 스토리텔링, 스탠드업, 코미디가 합쳐진 그의 솔로 투어 공연은 전 세계에서 매진을 기록한다. 최근에는 제작, 감독, 각본, 주연을 맡은 영화 돈 싱크 트와이스로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얻은 바 있다. 마이크, 너하고 약속이 있어. 마이크는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더 놀라운 건 자기 자신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데도 일가견이 있다는 것이다. 그 비결에 대해 들어보자. 내게는 지금껏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독특한 습관이 있다. 언젠가 천천히 나를 돌아보니 자꾸만 미루는 버릇이 있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미루는 법은 없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겠다거나 글을 규칙적으로 쓰겠다는 등 내 자신과의 약속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고 있었다. 문득 내 자신도 내가 못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여보겠다고 너무 한심하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나는 마이크, 느낌표 땅땅땅, 내일 아침 7시에 패들러 카페에서 너하고 약속이 있어 라고 적은 쪽지를 침대 옆에 두고 잤다. 바보같이 창피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효과가 컸다. 내가 이 책에서 마이크 버비글리아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처럼 자기 자신과의 약속 또한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상기시키면 실행력이 매우 높아진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거나 휴대폰 알람 메시지로 만들지 말고 손으로 직접 쓴 쪽지를 자신에게 주어라. 이 작은 노력 하나로 마이크 버비글리아는 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패들러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 그는 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대본을 잘 쓰는 작가라는 명성도 얻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 마이크는 젊은 팬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록해두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시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모든 일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그 찰나의 순간들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인생의 영감과 힌트, 단서들이 담겨 있다.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있다. 일기를 쓰라는 것이다. 단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써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나만의 호흡으로 써라. 어떤 하루에 대한 기록은 책 한 권의 분량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단어나 한 줄로 정리되는 하루도 있을 것이다. 절대 양을 채우려고 아둥바둥하지 마라. 표준이나 기준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야 진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일기장에 담아라.
그것들이 결국 언젠가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 당신은 점점 명성을 얻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표준을 거부하라는 메시지는 성공과 지혜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자리 잡는 것 같다. 이 책의 타이탄들 모두 입이 아프게 강조하니까 말이다.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로서 나 또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주자면 모든 걸 기록하라고 하겠다. 기록의 힘은 강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지 않다. 가장 들이기 좋은 습관이다. 마이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더 많이 알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뚜렷하게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일에 영혼까지 쏟아붓는 위대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자신을 죽이지 마라. 19. 릭 루비는 MTV에서 지난 20년간 가장 중요한 음악 프로듀서라는 평가를 받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조니 캐시부터 제이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뮤지션들과 작업했다. 블랙 사바스, 슬레이어, 시스템 오브 다운, 메탈리카,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링킨 파크 같은 메탈 그룹은 물론이고 아델, 셰릴 크로, 라나 델 레이, 레이디 가가 등 정상급 팝 가수들과도 협업했다. 나아가 LL 쿨, 비스티 보이즈, 에미넴, 칸예 웨스트 등과 함께 힙합의 대중화를 이끌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최고의 작품은 관객을 갈라놓는다. 릭은 어디를 가든 티셔츠와 반바지, 플립플롭 차림이다. 특정한 옷차림을 요구하는 레스토랑에는 가지 않는다. 자신의 창의성은 냉난방 기능을 갖춘 침대 매트리스인 칠리패드에서 나온다고 그가 얘기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지만 많은 타이탄들이 칠리패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무척이나 당황했다. 세상에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길이 진짜 있는 것 같다. 2015년 그는 아델과 함께 그녀의 정규 앨범 25를 만들었다. 아델은 릭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미 완성한 분량을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작업했다. 그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다. 정말 칠리패드 때문일까? 내가 릭의 이름을 처음 본 건 생전 처음 구입한 슬레이어의 레인 인 블러드라는 앨범에서였다. 슬레이어는 스래시 메탈의 부흥기를 연 그룹이다. 스래시 메탈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에 바탕한 과격한 사운드와 가사가 특징이다. 슬레이어는 스래시 메탈 중에서도 사악성, 포악성, 악마주의가 가장 강한 그룹이었다. 릭은 이렇게 말했다. 슬레이어와 계약했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슬레이어로서도 메이저 음반사와의 첫 계약이었다. 내 걱정은 다름 아니라 앨범이 폭발적으로 매진돼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원래 나는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슬레이어의 음악 스타일이 딱 그랬다. 그 개성을 극대화시키고 싶었다. 주류 관객을 위해 약하게 조절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진짜로 열정적인 것을 원한다. 그리고 최고로 열정적인 것은 모든 관객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다. 가장 훌륭한 걸작은 늘 관객을 갈라놓는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앨범을 발표했을 때 이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로 평가가 나뉘면 그건 큰 성공이다.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릭의 이 말은 심오하다. 유행에 부응하는 작품들은 일정한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 대중의 입맛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려면 변하지 않는 입맛을 찾아야 한다. 너무 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 물을 타면 안 된다. 매운맛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한다. 모두가 뭐 나쁘지 않군요 하는 것보다 아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들과 이건 쓰레기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 그것이 최고의 히트작이다. 릭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자신을 죽이지 마라. 영감의 원천은 지적인 활동이 아니다. 성공하려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작업에는 큰 스트레스와 슬럼프가 따른다. 꽉 막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을 때도 많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에게 간단한 숙제를 내라. 예를 들어 5줄의 가사가 필요한 노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럴 때는 내일 오전까지 마음에 드는 딱 한 단어만 찾는 것이다. 한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다. 영감은 지적 활동이 아니다. 머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5줄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머리를 쓴다. 이성적인 체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냥 마음에 쏙 드는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왠지 자꾸 끌리는 단어들을 최대한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그 단어들 사이가 자연스럽게 마법처럼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문장, 가사가 된다. 가장 오래 사랑받은 것을 찾아라. 우리가 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자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릭은 말한다. 경쟁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의 영감을 활용해야 한다. 경쟁자 따위가 당신을 조종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는 더 좋은 노래를 만들려면 미술관에 가서 수백 년을 사랑받은 그림을 봐야 한다. 불멸의 소설을 읽고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영화를 보고 인류가 위안과 평화를 얻은 시를 읽어야 한다. 위대한 작품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푹 담가야 한다. 지금 유행하는 노래보다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은 노래를 들어야 한다. 모조 선정 역대 최고의 앨범 100선이나 롤링스톤 선정 역대 최고의 노래 500곡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경쟁자 따위는 넘볼 수 없는 거인이 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라. 지금부터 소개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내 여자친구가 내게 선물한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 당신에게도 소개한다. 당신도 나처럼 그녀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겉면에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가 적힌 투명한 병 하나를 내게 선물로 주었다. 팀,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여기에 넣어봐요. 매일 어떻게 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골몰하는 내가 보기에 딱했던 모양이었다. 선물로 받아놓고는 처음에는 심드렁했다. 하지만 선물을 준 그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짜릿한 흥분이나 기쁨을 제공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종이에 적어 병에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내 일상은 몰라보게 활기에 넘치게 되었다.
멋진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머릿속에만 저장해두면 3개월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불과 3달 전만 해도 멋지고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우울과 비관 모드에 젖는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는 병을 갖는 건 이에 대한 매우 지혜로운 처방이다.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할 때 병 속의 종이를 꺼내 읽으면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투명한 병에 멋진 일들이 점점 쌓이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사뭇 달라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각화이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시각화해서 정리하면 현명한 해결책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이름의 병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라. 병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넣을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 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그때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결국 잘해냈잖아. 힘내라 팀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곤 한다.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금방 지친다. 포기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순환을 끊는 지혜는 작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학 문제를 풀 듯한 문제를 해치운 후 곧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의 삶은 병 속의 어떤 멋진 일도 정립하지 못한 채 스르륵 사라지고 만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와 커다란 별 또는 느낌표가 붙어있는 병을 준비하자. 삶을 항상 진지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꼭 이 병을 준비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참여시켜도 좋다. 내 독자들 중에는 가족 전체가 이 방법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일 병에 한 가지씩 적어서 넣는다. 정 기록해 놓을 만한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 도 좋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멋진 하루였을 테니까. 하루하루 작고 소박한 멋진 일들, 감사한 일들을 정립해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21. 다수를 경계하라.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리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옥스퍼드대 수학 교수를 지낸 에릭 와인스타인은 현재 세계적인 금융 컨설팅 기업 틸 캐피탈의 전무이사로 일한다. 그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그가 미디어에 기고한 다양한 칼럼, 아이디어, 신조어 등은 늘 세간의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에릭과 나는 2015년 샌프란시스코의 커다란 야외 온수 욕조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그가 들려준 말은 내 머릿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는 많은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수학자다. 실험과 통계, 리서치 자료 분석을 광적으로 좋아한다. 그런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직접 선택한 2~3천 명 사이에서만 유명해지면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다. 내 조사와 연구 결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큰 반향을 불러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다. 2,000명에게만 알려지면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 딱 그 정도 규모의 사람이 내게 최대의 장점과 최소의 단점을 제공한다. 이는 케빈 켈리의 1,000명의 진정한 팬 그리고 릭 루빈의 최고의 작품은 관객을 갈라놓는다와 일맥상통한다. 어떤 훌륭한 제품도 어떤 탁월한 서비스도
최고의 걸작도 그것을 널리 퍼뜨릴 2,000명이 없으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다. 에릭은 늘 다수라는 단어를 경계한다. 많은 사람이 합의하거나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에는 함정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분명하거나 본인의 생계와 안위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위험이 있을 때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 내 의견이 많은 사람들과 같을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 내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무의식 중에 타인의 의견을 따른 건 아닌지 어떤 허영심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인터넷을 보라. 얼마나 많은 집단들이 근거도 없는 맹신을 쫓아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지를. 에릭의 다음과 같은 조언은 우리가 오랫동안 숙고해야만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하라. 사람들이 절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자. 여행자들은 왜 그토록 무거운 가방을 갖고 공항의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왜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사람은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조종사였던 로버트 플래스였다. 그는 1989년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만들어 세상을 뒤집었다. 1952년 bom베이 탁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챔피언에 오른 사토 히로지는 일본 대표팀 가운데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였다. 그를 챔피언으로 만든 건 딱딱한 라켓에 스펀지를 대면 탁구공이 라켓에 닿을 때 나는 소리가 달라져 상대가 혼란스러워 하겠지? 라는 생각이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딕 포스버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무도 등으로 가로발을 넘는 배면뛰기를 상상조차 못했을 때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 에릭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다수가 합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만들어낸 것들 중 형편없는 것을 골라보라. 일단 다수는 합의할 때에만 아우성을 칠 뿐 합의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시들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방치되는 것들이 많다. 혁신은 여기서 탄생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우산의 디자인이 영 별로라고 생각되면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종이접기 실력을 응용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면 새로운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분야에서 흔한 해결책인데 다른 분야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걸 찾아내는 게 혁신이고 성공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말이다. 에릭의 말과 글은 전염성이 강하고 퍼져나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발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 깊은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뭔지 아는가? 신조어이다. 탁월한 신조어를 만들려면 놀라운 정도로 뛰어난 어휘력을 갖춰야 한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공부가 있다면 언어이다. 장담컨대 가장 좋은 사전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들어본 적 없고 부르기 쉽고 색다르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단어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사람을 이긴다. 신조어를 아이들의 유치한 장난쯤으로 여겨서는 큰 코 다친다. 품격 있는 언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개탄하는 사람이 되는 건 당신의 자유이지만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나도 그의 영향을 받아 틈만 나면 신조어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연인과 함께 보기로 약속한 TV 드라마를 몰래 혼자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TV 불륜, 입만 열면 타인을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극좌파 등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편견주의자를 생각해 본 적도 있다. 이 신조어들이 성공했는지는 당신이 더 잘할 테니 생략하자. 어쨌든 에릭 와인스타인은 현존하는 최고의 수학자이지만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수학이 아니라 그의 언어였다는 사실을 명심하라.